네, 보이는 부동산 경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정가 대비 26%까지 정말 많이 떨어진 물건. 자, 이 물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전화 문의, 멤버십 회원분 중에서는 전화로 문의 주신 분도 계시고, 이 경매 사이트에 상담 코너에 질문글을 남겨주신 분도 여러 분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위치는 좋아 보이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런 문의들을 주신 분도 계시고, 얼마 전에는 한 분은 또 저희 사무실 오셔가지고 유료 상담도 받고 갔습니다. 가격이 30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주변 시설 보니 90, 100 정도 하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입찰하는 사람이 없느냐,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냐 등등 문제가 있는지 검증을 받으러 오셨던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저희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위치 자체는 좋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겁니다. 보시면 관심 등록이나 7명, 5분 이상 10명 보셨고요. 물건 1번 요 나란하게 옆에 있는 땅이거든요. 자, 물건 번호 1번은 관심 등록 인원이 9명, 5분 이상 보셨던 분이 15명, 누적 143명 이렇습니다. 좀 보셨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물건이 많이 떨어져 놓으니까 가격대가, 그죠? 자,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건 위치는 여기가 이제 거제인데 거제의 가장 남쪽입니다. 보시면 자, 요렇게, 자, 땅이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거랑 요 옆에 땅 이렇게 나란하게 물건 번호 1, 2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변으로는 여차 홍포 전망대가 있고요. 여기 거제 팔경의 하나인 대병대도 소병대도가 바라다 보이는 정남향의 탁 트인 바다뷰가 보이는 그런 입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죠. 전원주택 부지나 펜션 부지로 아주 이상적인 그런 곳입니다. 주변에 이제 금포 땅굴도 있고요. 금포 땅굴 스샷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바다 바라보게 이제 땅굴 배경으로 해서 예쁘게 찍는 그런 곳도 있고, 주변에 보면 또 이쪽으로 넘어가면요, 요리 가보면 여기 이제 바람의 언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지가 주변에 있기도 하고 해서 펜션 부지 뭐 그런 부지로 많이들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요 땅 그리고 요 땅, 요게 지금 물건 번호 1번 그리고 요 옆에 땅이 2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로드뷰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땅이에요. 여기 땅, 여기 땅 도로에 지금 접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 땅 한눈에 봐도 바다 전망이 예뻐 보이죠, 그죠? 자, 요게 주변 시세를 보시게 되면, 자, 이게 매각 목적물인데 주변에 도로에 붙어 있는 게 뭐 80만원, 90만원, 그죠? 90만원, 94만원. 그 다음에 요쪽 가보면 뭐 60만원대도 있고요. 80만원, 90만원. 호가는 100만원, 시세는 한 8, 90만원 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 물건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감정가 대비 이 계산해 보면 30만원대거든요. 요 물건 번호 1, 물건 번호 2번, 요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를 보면 여러분들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자, 땅의 용도를 보면 생산관리지역이니까 전원주택 펜션 이런 거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보시면 문제는 도로예요. 도로. 우리가 현황상 봤을 때는 요 도로가 온전한 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보면 이렇게 배관이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이게 아마 마을 상수도나 뭐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수도 시설인 것 같은데, 자, 요런 것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 보면 아, 이건 온전한 도로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전봇대도 붙어 있고, 그죠? 옆에 건축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만 봤을 땐 별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바다 전망도 예쁘고. 근데 이제 관과되는 게 있죠. 문제는 요 진입 도로가 온전한 공로로 되어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나 나라 소유의 도로인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실제 공공이 이용하는 도로는 국유지 내지는 시유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누구 거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저구리 737-203번지 도로로 되어 있고요. 지목은 도로인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인명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내려오는 필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요것도 737-138인데 지목은 도로인데 명의자가 개인으로 돼 있네요. 요것도 16평인데 지목 도로인데 개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진입로가 전부 세 필지 전부 사도로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로일 때는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일단 주변에 해당 진입로, 해당 도로를 통해서 건축을 했던 그런 주택수가 얼마나 있는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공공연하게 공로로 이용하는 주택이나 건물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컨대 여기 하나의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요 진입하는 도로가 사도로다. 이 마을이 한 10세대 이상 돼요. 그러면 요걸 도로대장에 등재해가지고 공공이 사용하는 사도로, 명목상 개인의 명의로 된 사도로이긴 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나 나라에서 관리하는 공로, 그러니까 도로대장에 등재된 도로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해당 토지는 보면 여기 이제 토지가 있는데, 자, 여기 토지가 있잖아요.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총 3필지,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3필지가 있는데 요 3필지 모두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서
집이 요 한 채밖에 없어요. 요거는 이제 폐가처럼 보이고요. 자, 이런 거는 무조건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요 세 필지가 도로로, 요 사도로로 된 세 필지, 요 도로가 도로대장에 등재된 공로 같은 개념의 도로인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넣을 때, 건축이나 개발행위 허가를 넣을 때 이 도로를 공로처럼 사용을 해서 사용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도로인지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제 예상으로는 요거 무조건 사용 동의 받아야 될 거예요. 이런 도로는. 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 필지에 대한 각각의 소유주한테 사용 동의를 다 받아야 되겠죠.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죠? 한 필지에 한 사람만 동의를 받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간과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도로라고 하면 현황으로 봤을 때 도로처럼 돼 있다 하더라도 요 들어오는 도로의 필지를 떼봐 가지고 개인 명의로 돼 있다면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반드시 해당 도로가가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이 도로가 공로처럼 쓰여지는지, 쉽게 말해 여기 건축이 사용 동의를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문제가 그거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또 언급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 도로 끝이, 여기가 이제 도로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자, 여기 도로 끝하고 딱 모서리 부분이 다 있어요. 만약에 이게 공로라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도로대장에 등재된 공로 개념의 이제 사도로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용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도로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 딱 끝에 모서리만 닿아 있거든요. 모서리만. 자, 토지 이음을 한번 보시면요. 어때요? 여기 끝에 모서리만 닿아 있죠. 여기에 이제 사도로거든요. 요 딱 끝들이 딱 모서리 끝만 닿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건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가 온전한 도로라 하더라도 건축이 안 돼요. 자, 다시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자, 여기가 해당 토지란 말이죠. 여기에 해당 토지. 근데 이 땅이 요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딱 끝들이 모서리만 닿아 있다는 거예요. 지적상으로. 자, 이런 경우에는 여기 건축을 못 해요. 자, 우리가 건축을 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득할 때 요렇게 모서리만 닿아 있으면 안 되고, 요 도로와 전면이 최소한 2m는 닿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이 요런 식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런 식으로. 요 도로와 닿은 면이 최소 2m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되면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토지는 실제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일단 진입하는 요 도로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로처럼 활용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건축을 할 때 사용 동의를 얻지 않고 각 지주들한테, 도로의 주인들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을 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과제고요. 그게 설령 패스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끝만 닿아 있기 때문에 2m 이상 닿이게끔, 요 도로에 닿이게끔 하려면 여기 또 이제 땅 주인이 있거든요. 아니면 여기 땅 주인, 여기 땅 지주분의 땅을 갖다가 일부 잘라서 사가지고 이렇게 2m 이상 폭을 만들어야지만 건축이 가능하다. 그래서 해당 토지가 여러 이유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가격이 30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는데도 많은 사람이 입찰을 못하는 거죠. 물론 이 땅에 대해서 내가 농막 하나 짓고 건축허가가 득하지 않고요,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용도로 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투자 용도로, 투자 목적으로 본다면 미래에 누군가가 건축을 할 수 있어야지만 내가 매도했을 때 매수자가 또 좀 더 용이하게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땅을 매입할 때는 이렇게 건축이 되는지, 되는 땅인지, 진입도로 부분이 혹시 개인의 명의로 돼 있지 않은지, 또 개인의 명의로 돼 있다면 무조건 안 된다고 이렇게 단정 짓지는 마시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권자에게 사용 동의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 그런 땅인지, 도로대장에 등재된 사용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인지 반드시 도로 부분 물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문의가 많이 오는 물건, 땅에 대해서 좀 챙겨봐야 될 부분, 사도로 부분 껴있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얘기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